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들어섰다. 자,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이제 취재를 하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홍석천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생활도 하셨고, 국회의원이 물론 뭐 우파 소속 국회의원이지만은 때로는 정권이 좌파에 있으면은 그 좌파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뭐 예산도 가지고 올 부분도 생기는 거고, 아니면은 좀 이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어서 서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여야, 그리고 정상적인 지금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뭐 좌파의 대통령이라도 그 골프를라도 치면서 이렇게 그 좀 서로 현안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이게 이제 기본은 기본인데 지금 시국에 그렇지 않거든요. 이재명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고 그 가진 노력을 하고 야당을 야당 취급을 안 하고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하는데, 오늘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 국회 이제 의장단 바뀌었을 때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쳤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새로 국회의장이 그 되는 그 조정식하고, 그 다음에 전임 국민의힘 목 부의장이었던 주호영, 그리고 새로 된 박특검, 이렇게 해서 한 조가 돼서 골프를 쳤다. 그리고 또 김태호를 비롯해서 다른 중진들하고도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이 시국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대표님 말씀에 그 공감하는 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여야의 어떤 소통 문제에서 이런 어떤 교류가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네. 사실은 여야 간에 교류가 가장 그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것은 뭐 상임위원회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식사를 한다든지 술 한잔 한다든지 또는 또 같이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죠. 이때 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많이 끊어졌냐면 21대 때부터 사실상 많이 끊어졌습니다. 21대부터. 왜냐하면 그때 일단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21대 때부터 민주당이 입법 폭주, 의회 폭주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했죠. 자기들이 뭐 압도적 다수당이라 해서 그동안 그 관례적으로 해왔던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부터 해서 독식을 하고, 특히 또 입법 관련해서도 소수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무기들,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3대3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논의했던 절차라든지 또 뭐 이런 걸 다 그 형해화하면서 입법 폭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야 소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약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그때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인정을 안 했죠. 예를 들어서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했고, 특히 당시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과 소통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딱 잘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자르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이제 당직이 없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식사했는데 김진표 의장도 부담돼서 결국은 딱 잘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전현직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중진들하고 골프를 친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과연 이걸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뭐 야당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뭐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꾸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입법 폭주를 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국민의힘과 소통한다는 이런 쇼에 저는 덜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글쎄 한 번쯤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저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먼저 나왔는데, 보통 이런 보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이 골프 친 조호영이나 뭐 박덕흠이나 김태호나 이쪽은 본인들이 이 골프를 쳤다고 그러면은 이제 비판받을 것, 지지층에 비판받을 것이 뻔한데 이걸 알렸을 리는 없고, 요 청와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재명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하고 뭐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든다 막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그 국민의힘 중진들하고 막 골프도 쳤어. 이게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이 장동영 대표가 대여투쟁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정점식도 이거 탄핵감이다. 지금 뭐 자기가 공수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도부는 대여투쟁을 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동력을 뭐다 끌어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비공개로 지금까지 한 2달 됐잖아요. 2달 됐는데 아직 그 소리 소문도 없이 시시하면서 골프를 치고 했다. 그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모임을 하면은 중진 의원들이 정말 그 대통령에게 이재명에게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최소한 그런 어떤 변화되는 어떤 시그널이라도 좀 뭐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그렇기 하니까.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어떤 국민 통합 쇼에 네. 그냥 놀아나는 어떤 허수아비밖에 안 된다. 예, 예.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느냐. 네. 그동안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주호영, 박덕흠, 뭐 김태호 의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의원들하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정말 그렇네. 따끔한 소리 한마디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예.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서 민생을 도탄으로 빠지고 예, 있는 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예, 예. 제대로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는 어떤 중진들이 대통령 뭐 골프 치러 간다고 쪼르륵 달려가는 모습 예, 결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로로 병아리들이 쫓아갔을 때 조로로 아니, 어쨌든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 지금 상황에서 정말 그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도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때문에 젊은이들 저 젊은 2030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골프를 친다. 이재명은 또 그 전에 우리 해군 장병 실종됐을 때 그 태릉 시세에서 골프 안규백하고 쳤다 여러 마리 나오는데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내가 지금 중진위원들, 국민의힘 중진위원들 만나서 이렇게 그 화합을 도모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살짝 또 흘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그냥 부하내동 해가지고 가수 골프를 치고 골프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다른 또 중진위원들도 몇 사람 더 같이 쳤다는 보도도 있는데 누가 쳤는지 왜 쳤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장동혁 대표가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해서 막 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 중진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안에서도 또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새로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뭐냐면은 지금 당협위원장 그 교체를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사고 당협하고 이런데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이 그 전에 이제 보도도 현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도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이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를 다 받은 후에 책임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은 전체 당협위원장 중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유임되는 당협위원장도 있을 거고 교체되는 당협위원장도 있을 텐데 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반발이 좀 예상이 되죠. 만약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강특위 조직 강화 특위라고 합니다. 예. 조강특위가 할 때는 보면 사고 당협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선정합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호남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1년에 한 번씩 각 당협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하위 뭐 몇 프로 들어가는 어떤 예. 당협에 대해서는 뭐 교체하는 그런 게 통상적인 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30몇 개씩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보도에서는 전체 당협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일괄 사표를 받고
뭐 여기에 대해서 교체 여부를 각 지역 당협을 통해서 이제 묻겠다. 예, 예. 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최고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뭐 그 좋은 점과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문제는 예. 일단 굉장히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예. 큽니다.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그 반장동혁 세력들이 장동혁 그 친위 세력을 이제 신기 위한 거 아니냐, 예, 예. 사전 포석이 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을 것 네. 같고, 근데 또 한면 또 이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예, 있네요.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은 기존에는 관례대로 이렇게 되니까 현역 의원이 이제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사실상 손을 못 댔습니다. 철바통이죠. 예, 왜냐하면 음. 지금 기존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잘 손을 못 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협과 현역 의원이 따로 놀고 또 당협과 전체 어떤 당과의 있던 이런 어떤 연동성이 좀 떨어지게 예, 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설사 현역이라 할지라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각 당협의 당원 투표를 통해서 예, 예. 한번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네.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은 뭐 다음 공천 때까지는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긴장하겠네. 예, 완전히 그러네. 그 뭐 불똥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중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송파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박정훈 의원은 이런 어떤 사람들 만약에 지금 투표하면은 나가야 될 걸요. 100% 교체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현역 의원들한테는 굉장한 긴장과 불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예.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네요. 그 완전히 이제 어떤 매기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특히 새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때 책임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장동혁 체제에서 앞으로 공천할 때도 책임당원의 목소리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무조건 뭐 여태까지 여러 가지 뭐 상향식이니 하향식이니 있었지만은 일단 당원들에게 그 공천권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이제 작년 10월, 11월 초 장동혁 대표 두 번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기존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향점과 실제 운영 어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예. 지향하는 게 뭡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 국민을 이끌어가겠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당 운영하는 거 보면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쟁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게 잘 돌아가지 않고 예. 그냥 줄 줄 세워서 뭐 낙하산으로 예. 하는 게 상례였고 특히 당세가 간 영남권 지역은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권 내지는 공천권을 바라보고 의원들이 줄을 서게 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역 의원이든 그리고 앞으로 공천에 있던 시스템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예, 예. 평가했던 지표가 그 민당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에서 예를 들면 국민소통 분야에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방송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렇습니다. 지표를 예. 합니다. 예, 예. 그거를 평가를 통해서 결국 이제 당원들이 이제 선택하고 하는데 예. 그런 시스템을 우리 그거는 민주당에서 배워야 되죠. 예, 배워야 됩니다. 예. 당도 이제 바꾸면서 누가 당 대표가 돼서 그냥 내려꽂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공정한 평가에서 당원들이 예. 뽑도록 예. 그리고 그냥 또 당원들이라면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중진들 이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또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남 지역은 지금 3선 이상 의원 해봤자 그 박지원, 이계호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남 지역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이제 물갈이도 이제 하느냐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당원들에게 어떤 당협위원장을 뽑도록 한다. 예. 뭐 이런 어떤 시스템, 즉 예. 당 지도부의 어떤 모든 어떤 권한을 예. 내려놓겠다 예. 하는 것은 굉장히 예. 혁신적이고 계획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들에게 이제 그 공천을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 물론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책임 당원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당원도 있어요. 그 전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던 책임 당원들. 그럼 그 책임 당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하고 골프를 쳤다는 주호영 당협위원장 계속 시켜야 될까? 아닐까? 이걸 이제 물어본다든가, 뭐, 그 박덕흠, 뭐, 이렇게, 김태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원 주권이 진짜 그게 당원 주권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이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동혁 체제는 지금 공고해지는 분위기고 최근에 이제 돌려차기, 멱살잡이 이런 비당권파들이 스스로 이제 자멸을 하는 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들 보면은 결국 이 당권 투쟁에서 장동혁이 이겼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는 그 스스로 그러니까는 비당권파가 굳이 어떤 뭐 해당 행위 이게 아니고.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 논란을 빚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돼 들어가는 단계인데 자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 어떻게 이 한동훈의 어떤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오락가락할 수가 좀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자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악재가 쌓이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아침에 이제 확인된 것이 어제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원 게시판 관리업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디까지 좀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크게 보면 이제 지난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심터 운영한 거 선관위에 의해서 이제 고발이 됐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알수 있다.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쉼터에 뭐 복사기라든지 뭐 정수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자원봉사자들만의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된 업체를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죠. 수가 있고 또 어젠가요? 국민의힘 이제 윤리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YTN에 나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자가 우종한 부위원장입니다. 그냥 뭐 당원 게시판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할 수가 뭐 적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적었냐 아니면 또 뭐 이게 뭐 이런 어떤 뭐 킹크랩처럼 이렇게 뭐 돌렸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완전한 범죄 행위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치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지금 관련된 업체를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까지도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법도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 모독, 그러니까는 그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막 원칙적으로 비난한 거, 명예훼손, 모독, 뭐 이렇게도 되지만 업무방해까지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이 뭐 7건인가 8건인가 돼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매크로 이야기는 이것은 그 김경수가 킹크랩 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잖아요. 여론 조작이다. 그런데 어제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우종한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하고 또 갈등이 있어서 사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YTN에 나가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한동훈은 제명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가 아니, 그냥 개인 아이디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 우종환 전 부위원장이 만약에 개인 아이디로 당원 게시판에 쓴 그 정도 문제면은 한동훈이 와서 해명을 했을 텐데, 윤리위원회에 해명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명도 안 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중복적으로 마크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은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뭐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그동안 한동훈 의원 측에서 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다 거짓말로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 매크로만 아니겠습니까? 발표겠죠. 그렇기 지면은.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는 한동훈에게는 굉장히 지금 예. 정치적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다. 예. 그렇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보면 최근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존재감이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고 예. 저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사실 한동훈 의원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뭐 처음에는 좀 신선하다 그리고 뭐 할 말은 한다 그런 네. 이미지를 보이는데 아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뭐 할 말을 해놓고 자기 사람들 자기 진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할 말을 안 합니다. 아, 맞네요. 예를 맞네. 들면은 돌려치기 돌려차기. 농담으로 예, 예. 했던 서범수 의원 예. 관련해서는 본인도 그리고 네. 친한계 의원들 패널들도 네. 이런 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장동혁은 안 된다고 하면서 예. 왜 그쪽은 입꾹 닫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사람들은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이구나. 예, 예. 그런 어떤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아, 굉장히 그렇죠. 아주 뭐 뼈 있는 말을 했어요. 한동훈 또 때리는데 찰진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찰지죠. 지난번에는 또 뭐 단계 숙대가 됐다. 여의도 뭐 레카, 여의도 레카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예, 예. 이번에는 예. 복당 운동권, 복당 운동권.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안철수의 어떤 재발견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86 운동권이 문제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한동훈 복당만 외치는 복당 운동권이 문제다. 그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는 안철수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마뜩찮은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중성을 막 덜쳐내고 있는데 저번에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면서도 12.3 그날 밤에 진실 비슷한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의 이중성, 이거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김웅 전 검사고 전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은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으니까 한동훈을 지칭을 한 거예요. 그는 그 사람, 그 인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인간은 아침에 출근할 때 김어준 방송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게 가짜다. 그거 하면서 특히 그 인간은 그 본인이 대검 반부패 부장일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거래를 했다. 거래를 한 게 뭐냐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포기할 테니 특수부 수사 분야만 남겨달라고 거래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거의 뭐 해체를 하고 사실상 모든 기능을 포기하는데 본인이 특수부 출신이라고 특수부 수사만 남겨달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했다고 막 비난을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어떤 좀 진실이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김웅 의원의 말이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고 예.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김웅 의원과 같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김웅 예. 의원이라는 사람을 가까이서 봤는데 예. 물론 뭐 김웅 의원이 이제 뭐 들어올 때 유승민 의원 당시 이제 대표였던 도움을 받아서 들어와서 예. 유승민계다 유승민계죠. 이기 때문에 예.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 이게 진실 가깝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고소고발을 안 하잖아요. 고소고발 안 하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김웅 의원이 이 자리 이제 이 이야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검찰 미래계획 추진단인가요? 예. 단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당시에 담당 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자기가 없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뭐 무슨 소리야 한동훈 그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걸 소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조금 이제 시간을 돌아가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잡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검경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 할 때 1단계로 바꾼 게 뭐냐면은 예. 경찰에 대한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 공수처가 생기고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 검수완박이 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제 직접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는 물론이고 보안 수사조차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1단계, 즉 그렇네. 검찰의 경찰 이제 지휘권 논의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 바로 이제 김웅 의원이 담당 단장으로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무슨 소리야? 검찰 수뇌부에서 이 그 특수부의 수사만 하면은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 수사 지휘권 없애도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네. 예.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이제 당시에 했던 특수부 라인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좀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고위 라인인데 결국은 이제 딱 이름이 짚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또 보안 수사권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뭐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도 하자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김웅 의원으로 김웅 의원 입장에 봐서는 완전히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가정스러운 어떤 그런 가스럽게 보이겠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의원의 뭐 이중성 이런 문제들도 새롭게 부각이 되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좀 닥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까지 장동혁 사태, 한동훈 복당 이 목소리가 쑥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13일 보내드린 홍숙준의 여의대로 오늘은 일부에서는 그 이재명 지지율 추락하는 그 원인 살펴봤고 좌파 내전 끝나면은 어떤 결과가 그 전국에 도래를 할까? 그리고 또 이재명과 골퍼를 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참 부적절한 그런 처신까지 짚어봤고 또 장동혁 대표의 그 2부에서는 이재명 골퍼 정치하고 장동혁 대표의 좀 마이웨이 행보 어떻게 보면은 좀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하고 악재가 쌓이는 한동훈의 운명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